거의 지금 막 10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조니 뎁과 앰버 허드의 악연입니다. 한창 법정 공방으로 굉장히 핫하지요. 근데 이제 조니 뎁과 앰버 허드는 재판을 벌써 2번을 했습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법정 공방은 이혼 소송과는 아예 다른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야, 이렇게 얼굴 보시면 많이 사갔어요. 둘 다 뭐 조니 뎁이야 뭐 이제 환갑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니까 뭐 얼굴 좀 갖다 쳐도 앰버 허드는 지금 86년생 한창이죠. 아쿠아맨 메라로 한창 핫했었던 그 배우인데 분명 이제 아쿠아맨 할 때만 해도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한 번에 지금 거의 무슨 돼지 저금통처럼 훅 갔어요. 완전 훅 가버렸어요. 아무튼 이 둘이 조니 뎁과 앰버 허드가 법정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하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나? 자, 이 둘은 럼 다이어리라는 영화에서 주연 배우로 처음 만나게 됩니다. 뭐 이때는 둘이 뭐 스파크가 튀었는지 뭐 했는지 몰라. 아무것도 아니야. 왜냐? 처음 만났을 당시에는 두 사람 다 연인이 있었어요. 조니 뎁은 바네사 파라디, 앰버 허드 같은 경우는 여자친구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랬는데 2011년 말에서 2012년 초부터 이제 교제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2012년 6월에 조니 뎁이 바네사 파라디랑 이혼을 하죠. 되게 원만하게 합의 이혼을 했다. 2억 달러 주고 빠이빠이 이렇게 했는데, 자, 아무리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이혼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림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니 뎁이 바네사 파라디 전처를 빠이 하고 23살 연하에, 여러분 23살 연하에 젊은 여자로 갈아타는 그런 모양새가 돼버린 거죠. 앰버 허드랑 연애를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막 이제 여론적으로는 막 바네사 파라디가 너무 불쌍하다, 어떡하냐, 이런 여론들이 좀 대세였고, 그래서 막 사실은 가정불화가 있었는데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합의 이혼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음모론까지도 좀 이렇게 공공연하게 돌았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 1월에 언론을 통해서 약혼 사실이 유출됩니다. 다이아 반지를 이렇게 차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언론을 통해서 어떻게 유출이 됐냐면 앰버 허드가 친구들한테 얘기를 한 거야. 야, 이거 봐봐, 이거 뭔 것 같아? 어머, 그거 뭐야? 어머, 다이아 반지 아니야? 어떻게 알아봤어? 이거 다이아 반지야. 어머, 누가 줬어? 이거 우리 뎁 오빠가 맞춰줬어. 이렇게 이제 막 친구들한테 자랑을 한 게 이제 좀 유출이 된 거죠. 그러니까 조댕이가 문제인 거예요. 그놈의 주둥아리가 문제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2015년 2월 초에 조니 뎁이랑 앰버 허드가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비공개 결혼식을 하는데, 저기가 무슨 결혼식장이고 뭐 어딜 빌렸고 그게 아니에요. 조니 뎁 집에서. 야, 집이 저렇대. 야, 집에 백사장이 깔려있다. 저렇게 백사장이 깔려있는 집에서 비공개 결혼식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파파라치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유출을 했어요. 그래서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보아하니 파파라치가 찍어놓은 사진을 보니까 바네사 파라디와 아들 레미, 딸 레미 다 왔어요. 세 사람 모두 왔어요. 그럼 뭐야?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합의 이혼을 했다?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제 원만하게 합의 이혼을 했고 가정 불화 또한 없었다. 그래서 음모론이 깔끔하게 종식이 됩니다. 앰버 허드가 이제 막 예전부터 그러고 다녔어요. 나는 양성애자다. 사실 뭐 그건 크게 문제될 게 없죠. 조니 뎁이랑 결혼을 하기 위해서 여자친구였던 타샤 반 리와 이별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앰버 허드의 행적을 좀 보니까 트위터로 여성 인권에 대한 내용의 그런 트위터를 많이 올리면서 자신이 성노동자, 그러니까 성노동자가 뭐예요? 뭐겠어요? 내 입으로 말하진 않겠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바로 그것, 지지한다라는 그런 사실을 갖다가 트위터에다가 얘기를 하기도 하고, 사회 문제, 그 중에서도 여성 문제에 대한, 여성 인권에 대한 그런 문제 트윗들을 좀 많이 올렸어요. 그런 걸 막 논의하기 위해서. 뭐 그런 행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행복하게 4년간의 결혼 생활을 이어간 줄만 알았는데 갑자기 2016년 5월 말에 앰버 허드가 조니 뎁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사진 보시면은 맞았다예요. 이게 맞았다라는 거예요. 조니 뎁이 마약하고 술 마실 때마다 나를 때리고 욕하고 막 폭언을 하고 했다. 그래서 나는 PTSD가 생겼어요 라고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만 보면은 정말 보세요. 너무 좀 그렇잖아요. 멍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경찰이 얘기를 했어요. 바디캠도 있어요. 유튜브에 바디캠 찍었던 것도 남아있어요. 근데 이제 폭행을 당했다 해가지고 신고를 받아서 갔는데 막 앰버 허드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부인, 맞으신 겁니까? 맞았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자세한 거는 이제 책을 보시면 알 수 있을까 나 막 이러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 폭언이라도 들으셨습니까?
그거는 자세한 거는 아쿠아맨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에용. 막 이런 식으로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출동했던 경찰들이 기물이 파손돼 있는 것도 아니고 폭행의 증거나 이런 게 없어서 그냥 명함을 주고 갔대요. 그래가지고 결국엔 이제 이혼 소송이 1년 만에 끝나고 조니뎁 측에서 위자료를 주고 합의문을 하나 작성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서로에 대한 비방을, 그러니까 언급을 하지 말자. 인생에서 서로 없는 사람 취급하자 이거죠. 썰풀이용으로 쓰지 말자. 맛있는 안주거리 서로 하지 말자. 요러고 이제 합의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2018년 12월 앰버 허드가 워싱턴 포스트에다가 나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는 글을 기고를 합니다. 글에는 당연히 이제 조항이 있다 보니까 조니 뎁이라는 이름 자체가 나오진 않았지만 앰버 허드가 결혼한 사람 누구예요? 조니 뎁이잖아. 조니 뎁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게 약간 그런 거지. 아, 여러분 욕질 잘하고 레카 끌고 다니면서 영화 틀어놓고 아가리 터는 못생긴 보고스끼가 누군 줄 아세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누굴 떠올리냐고요? 나잖아. 거의 그런 급인 거지. 그렇게 돼가지고 2019년 3월에 조니 뎁이 명예훼손으로 앰버 허드를 고소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사실. 앰버 허드를 고소해야지. 왜냐면 얘기하지 않기로 했는데 얘기를 했잖아, 워싱턴 포스트에다가. 자, 앰버 허드는 이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맞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둘이 쌍방으로 또 딱 붙었어요. 그런데 또 이제 2020년 3월 26일 앰버 허드랑 일론 머스크가 스킨십을 하는 모습이 담긴 CCTV가 공개됩니다. 아이, 골 때립니다, 이거. 이거. 아니, 갑자기 나일론 머스크 형이 나왔어. 이 형이 갑자기 왜 튀어나오냐는 거지. 조니 뎁이 살고 있는 건물에 엘리베이터에서 둘이 뭐 이러고 있어요, 막. 이게 그냥 일반적인 친구 뭐 이렇게 보기에는 좀 약간 강도가 진한 스킨십인 거지요. 그러니까 이 형은 지금 좀 약간 난 좀 어이가 없는 게, 아이, 그럴 거면은 조니 뎁한테 테슬라라도 한 대 주든가. 쟤는 모르는 일입니다. 에이, 이러고 갔단 말이야. 에이. 앰버 허드 좋아요, 따봉.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2020년 7월에 영국의 일간지 더 선이라는 곳에서, 더 선, 제가 봤을 때는 옐로우 저널리즘을 표방하는 굉장히 싸구려 일간지인 거죠. 연예인들 가십거리 퍼다 나르고 막 이런 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고 있는 짓거리를 봐서는. 그래서 이제 더 선에서 자신을 아내 폭행범이라고 글을 써가지고 올리니까 조니 뎁이 소송을 합니다. 명예훼손으로. 자, 그래서 2020년 11월 영국 법원에서 앰버 허드가 제공한 증거들을 봤을 때 아내 폭행범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조니 뎁이 패소를 합니다. 합의 이혼으로 끝난 건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라고 이렇게 항소를 했는데 기각을 땅땅 당하면서 영국 언론사들이 조니 뎁을 아내 폭행범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조니 뎁이 이제 패소를 했으니까 더 선에다가 9억을 배상했고요. 63만 파운드를 배상했고요. 자, 이때만 해도 이제 뭐 영국 법원이 그렇다니까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졌죠. 뭐야, 저거 아내 폭행범 맞았네? 이렇게 돼버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신비한 동물 사전의 그린델왈드 역에서 잘립니다. 그래서 매즈 미켈슨으로 바뀌었죠. 무려 2편까지 그린델왈드로 나왔는데 갑자기 3편에서 얘가 성형수술을 한 거야.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3편이 좀 몰입이 안 됐거든요. 그린델왈드가 갑자기 바뀌었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앰버 허드 쪽에서 조니 뎁이랑 더 선이 법정 공방을 했는데 조니 뎁이 패소를 했어. 그러니까 아내 폭행범 맞잖아 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갖다가 갖고 와요. 영국에서 벌어진 법적 공방을 갖고 와요. 갖고 와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일사부재리가 뭔 줄 아시죠, 여러분? 조니 뎁은 저 나쁜 놈이니까 고소를 기각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미국에서 엿먹어 이러고 이제 거절을 한 거죠. 영국에서 벌어진 건데 그걸 왜 미국까지 갖고 오냐, 개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해가지고 컷을 했고요. 조니 뎁이랑 더 선이 싸운 건 보도의 영역이지 니네 둘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 앰버 허드 네가 명예훼손을 했냐 안 했냐가 그게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해가지고 미국 법원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인 거죠. 첫 번째, 앰버 허드가 아이, 그니까 조니 뎁 고소 기각해 달라고요 이러니까 미국 법원이 응, 그건 영국이고, 두 번째, 응, 그건 니네랑 관련이 없어 이러고 이제 컷을 한 겁니다. 굉장히 편안한 거절 사유였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개꿀잼 이야기들이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됩니다. 2022년 4월 11일 배심원이 선정이 되고 있어요. 그걸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얼마짜리냐? 1억 달러짜리입니다. 와, 씨. 야,
규모가 남달라. 현재 방송을 하고 있는 시간 기준으로 1278억짜리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치킨 게임이죠. 예. 지는 쪽은 완전 그냥 훅 가버리는 그런 1억 달러짜리 재판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일부터 재판의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생중계가 되고 있었고요. 언론들은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실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 왜 이례적인 상황일까요? 맞잖아. 자기네들 가정사를 그거를 다 까고 생중계하고 있는 게 되게 이례적인 상황은 맞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봐. 구혜선, 안재현 전 부부가 이혼 소송을 하는데 유튜브에 채널을 파가지고 라이브를 하고 있어. 어때? 근데 이 둘이 걸려있는 돈이 1200억이래. 그러면 안 보냐고.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 개꿀잼이라 볼 것 같아. 이거 누가 이기든 누가 지든 되게 이례적인 상황 맞지요. 다들 이혼 조용히 하지. 맞잖아. 이미지 깨질까봐 막 그런 거 있잖아. 조용히 하잖아. 이혼을 합의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가는데 한두 대 매치를 건 거야. 사실 이게 영화죠. 1200억짜리 단판 승부. 자, 그래서 어쨌든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본인들의 가정사를 온라인으로 생중계로 까발리고 있는 거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재판에서 조니 뎁과 앰버 허드가 증인으로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들은 조니 뎁 쪽에서는 폴 베타니, MCU 비전 배우입니다. 2013년에 앰버 허드를 화형시키자,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죽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뭘 그런 걸 하자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문자 내용이 진짜 쌉 저급한데, 사실 저는 뭐 뒤로는 나라님도 욕한다는데 아카데미 어디 시상식 같은 데 나가지고 앰버 허드를 태워 죽입시다 이랬으면은 이제 미친 X가 맞지. 근데 그냥 뒷담화긴 한데 좀 저급한 뒷담화긴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앰버 허드 측에서는 제임스 프랭코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옛날에 이제 샘 레이미의 스파이더맨, 소니 스파이더맨에서 피터 파커 친구 해리 오스본, 그 그린 고블린 아들내미 있잖아. 그 재벌집 아들내미 대가리 쳐맞고 삥 하고 쓰러진 그 친구. 이 제임스 프랭코를 증인으로 세웠어요. 근데 문제는 이 제임스 프랭코가 성폭행을 했어요. 아, 세상에! 아니, 어떻게 이런 증인을 세울 수가 있지? 트위터로 여성 인권에 대한 내용의 그런 트위터를 많이 올리면서, 자, 제가 이거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미성년자였던 일반인에게 DM을 보내가지고 남친구 있냐? 너 18살 언제 돼? 저 TV에서 님 봤어요. 너무 좋아요. 이러니까는 그러면 방 잡을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주문이 있었어요. 그 일이 있고 4년 뒤에 2018년 1월에 연기자 지망생 4명이랑 영화감독 1명을 성폭행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제임스 프랭코 본인이 세운 연기 학교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학생들이랑 이 제임스 프랭코를 멘토 삼고 있었던 감독을 갖다가 성폭행을 했는데, 스트립 클럽에 불러서 옷을 벗으라고 강요하고 본인이 연출하는 영화에 배역을 주겠다고 불러내서 노출신을 찍게 하고 성기 보호대를 착용하지 못하게 하고 본인이 직접 성관계 촬영에 참여했고 촬영분에 대해서는 권리 포기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영상을 제임스 프랭코가 갖고 있는 등 그런 짓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1년 6월에 피해자들 중에서 고소를 진행한 2명한테 25억 원의 합의금을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을 앰버 허드가 증인으로 데리고 왔고요. 그리고 나일론 머스크. 야! 이런 X야! 엘리베이터에서 만지작거리고 있던 남자를 데리고 오면 어떡해? 이게 무슨 증인이야 이게. 일론 머스크 형을 솔직히 개웃기잖아요. 아니 앰버 허드가 증인이라고 데리고 온 게 불륜 상대랑 성폭행범이야. 이게 뭐야. 자,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이 막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쿠아맨 2에 관련된 제임스 완이나 겔 가돗, 뭐 워너브라더스 공식 계정 인스타그램을 앰버 허드를 언팔해요. 제이슨 모모아는 언제 빠지지 하면서 눈치 보고 있고 손절을 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또 핫했었죠. 윌 스미스한테 또 싸다구를 한 대 쳐맞은, 우리나라에서는 좀 약간 의견이 반반으로 갈린 크리스 락이 자신의 쇼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모든 여성을 믿어라. 앰버 허드만 빼고. 공개적으로 저격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앰버 허드가 증거를 제출을 합니다. 조니 뎁이 개빡쳐가지고 침대를 발로 밟아서 부서졌대. 부츠를 신고 있었는데 부서졌대. 근데 이제 문제는 가정 폭행을 했다라고 증거를 합치고 내밀었는데 목공 전문가가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거 부츠로 하면은 이렇게 안 떨어져. 이거는 날붙이 같은 걸로 뜯어야 돼. 도끼나 칼 같은 걸로 이렇게 뜯어야 이렇게 뜯기는 거야 해가지고 직접 유튜브에다 영상을 올립니다. 이렇게 칼로 뜯으면 똑같이 나와요. 근데 나는 이 증거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해. 신빙성이 있어. 왜냐? 영화 보니까 저 신발에서 칼 나오더만.
킹스맨들 저기 발 뒤꿈치 부딪히면 칼 나오더만 그걸로 한 거 아닌가 하는 거지 나는. 이제 이거는 의문 제기 정도로 그쳤는데요. 이불 쪽을 보시면 이걸로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너무 심했어. 그러니까 엠버들 너무 멍청하게 본 거야. 이런 의문까지 제기를 했어요. 오죽했으면. 진실은 찍은 사람만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조니 뎁한테 맞아서 생긴 얼굴의 멍을 화장품으로 가려가면서 활동을 했다. 그때 당시 썼던 화장품을 증거물로 제출한다! 라고 했는데 그 화장품 회사가 이제 뭐라 그랬냐. 엠버워드가 맞았던 그때 당시에는 이 제품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엠버워드가 맞고 다녔다는 그 시기 때는 이 제품이 안 나왔는데 말입니다. 어쩌면 이 화장품이 프로토타입일 수 있어요. 프로토타입일 수 있습니다. 나오기 전에 이제 엠버워드한테 써볼래 하고 줘본 거죠. 그럴 수도 있죠. 물론. 자, 그리고 조니 뎁이 엠버워드 본인의 성기에 술병을 집어넣는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이 술병 사진을 증거물로 제출합니다. 이걸로 했대. 이거 PPL 아니야 이거? 이거 PPL 아니야? 이거를 갖다가 이제 증거물로 제출을 한 거예요. 사실 증거물로 제출할 거면은 그 술병을 제출했으면 이걸로 감식을 맡기면 되잖아. 저 병을 들고 가서. 근데 이제 사진을 들고 간 거죠. 어쩌면 요즘은 사진으로 DNA 감식이 되는 세상일 수도 있어요. 미국은 언제나 상상 초월의 것을 갖고 오니까 외계인을 고문해서 사진으로 DNA 감식을 할 수 있는 세상이 온 걸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일이죠. 어쨌든 증거물이랍시고 술병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엠버 허드가 조니 뎁의 폭력으로 인해서 PTSD를 앓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범죄심리학 전문가 임상심리학 박사신 셰넌 커리님께서 엠버 허드에게서 PTSD의 징후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경계선 성격장애와 연극성 성격장애 성향이 발견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던 휴즈라는 분은 허드가 PTSD를 앓고 있는 게 맞다. 그게 조니 뎁에 의한 폭력과 성폭행이다. 이 셰넌 커리라는 사람은 악의적인 진술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둘이 또 이렇게 붙었어요. 각자 변호를 해주는 게 또 다른 거죠. 자, 그런데 PTSD를 앓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엠버 허드가 조니 뎁한테 나이프를 선물한 적이 있어요. 그 나이프에는 스페인어로 죽을 때까지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고요. 엠버 허드가 이제 그걸 뭐라고 했냐. 조니 뎁이 내게 항상 하는 말이었다. 당시에는 그걸 굉장히 로맨틱하다고 생각하고 이걸 새겨서 줬다. 근데 문제는 이게 아주 예전도 아니고 얼굴에 멍이 든 그 사건 후의 시점이야. 그러니까 맞을 때야. 엠버 허드의 주장에 따르면 맞아서 멍이 들어가지고 PTSD가 온 이후의 시점에 칼에다가 저 글귀를 새겨서 준 거야. 그래서 아까 봤었던 이 던 휴즈라는 분이 뭐라고 변호를 쳤냐면 칼 선물 뒤에는 맥락이 있다. 그것이 뭐냐? 허드가 폭력의 확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한 노력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여러분 뭔 소리예요? 폭행을 저지른 사람에게 칼을 주면 폭력이 확대되지 않는다? 이열치열 뭐 약간 이런 느낌인 건가? 엠버 허드가 조니 뎁한테 맞기 싫어서 칼을 준 거야. 뭐지 그러면? 이거 뭐지 이게? 뭘까? 뭐였을까? 약간 그런 건가? 때릴 거면 차라리 죽여라. 근데 때릴 거면 차라리 죽여라라는 입장에서 로맨틱하다고 생각하는 글귀를 적어서 주나? 자,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음악에 미쳐있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얘가 음악을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500만원짜리 마틴 기타를 사줬어. 그리고 기타에 새겨놨어. 죽을 때까지. 그러면 얘가 음악을 그만두냐고. 아니잖아.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본인을 해치려 하는 사람한테 흉기를 주는 게 말이 되냐. 그것도 선물로. 나이프를 선물했다는 것 자체가 엠버 허드가 조니 뎁을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소리다 라는 의견이 굉장히 지배적으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엠버 허드가 케이트 모스를 언급을 했어요. 자, 케이트 모스라는 이 분이 누구시냐? 조니 뎁 전 여친이에요. 예, 조니 뎁 전 여친입니다. 근데 우리 조니 뎁 그런 사람 아닙니다. 비록 내가 전 여친이지만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그런 나쁜 사람 아닙니다 라고 증언을 했는데, 여러분들 무한도전 죄악일 보셨죠? 죄악일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유재석 측 변호사가 이효리 씨한테 뭐라 그랬냐면, 말씀을 들어보면 이효리 씨는 유재석 씨한테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이효리 씨는 유재석 씨에 대한 증언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법원에서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케이트 모스는 조니 뎁한테 호의적인 감정을 품고 있기 때문에 증언의 신빙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케이트 모스의 증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근데 엠버 허드가 케이트 모스 언급을 하는 순간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증언으로서. 조니 뎁이랑 케이트 모스가 사귈 때 조니 뎁이 케이트 모스를 계단으로 밀었어요.
그걸 본 건 아니고요. 그걸 이제 소문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2015년에 말다툼을 할 때 계속되는 말다툼 끝에 자신의 여동생이 중간에 끼어들었고 조니 뎁이 빡쳐가지고 본인의 여동생을 밀어낼까봐 두려워했다고 그렇게 증언을 했어요. 그 계단에 서 있었는데 케이트 모스가 계단으로 밀렸다는 그 소문과 계단이 생각이 나서 조니 뎁한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앰버 허드가. 앰버 허드가 직접 얘기를 꺼낸 이후부터는 재판 과정에서 조니 뎁이 케이트 모스를 얘기할 수 있고 증인으로 세울 수도 있어요. 그때 이제 조니 뎁 변호사가 요시! 그란도 시즌 하면서 이제 딱 주먹을 불끈 줍니다. 이러고 있다가 앰버 허드가 케이트 모스가 생각이 나서 조니 뎁을 때렸어요 하니까 오? 요시! 주먹을 불끈 줍니다. 요시! 이러면서 조니 뎁 입꼬리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입꼬리 살짝 올라갑니다. 뭐라고? 야, 너 진짜 그 말한 거 맞아? 이러고 전화온 거지. 조댕이가 문제인 거예요. 그놈의 주둥아리가 문제입니다. 이 앰버 허드 측 로펌 변호사들은 진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진짜 수류탄 까가지고 집 발밑에다가 차곡차곡 모으고 있는 거 아니야. 사실 여러분, 그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글 있죠. 그거 앰버 허드가 쓴 글 아니래요. 이번 법정 공방의 원인이 뭡니까? 워싱턴 포스트에 가정폭력을 당했다라며 글을 기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앰버 허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건데 조니 뎁이 사실 이게 앰버 허드가 쓴 글이 아니에요. 그럼 이 재판은 왜 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앰버 허드는 왜 이렇게 필사적인 건가? 필사적으로 왜 이렇게 자폭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웃긴 거지. 자,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에다가 누가 기고했냐 하니 미국 시민 자유연맹인 ACLU에서 한 건데요. 이 미국 시민 자유연맹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여성 인권 신장 운동을 행해온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래서 기획과 글 작성은 이 미국 시민 자유연맹에서 한 것이고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앰버 허드라는 이름을 빌려온 겁니다. 그리고 앰버 허드는 이름을 빌려준 거죠. 글이 작성되는 과정에서 앰버 허드는 그냥 검토만 했어요. 그러니까 앰버 허드가 한 말이 아닌 거야. 이름만 빌려줬다가 이 사단이 난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앰버 허드가 예전에 이혼 소송 해가지고 받은 돈, 위자료 받은 거 그거 기부했다 라고 재판에서 위증을 했습니다. 앰버 허드랑 조니 뎁이 이혼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앰버 허드가 위자료를 부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했냐면 저거 한탕 해먹으려고 이혼하네, 저 골드디거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앰버 허드가 거기에 빡쳐가지고 아니 나 진짜 이 사람이 폭력 저질러서 이혼하는 거고 난 이 사람 재산 빼먹으려고 온 거 아니다. 나 이거 위자료 받으면 다 기부할게. 전액 기부할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가지고 조니 뎁이 그래? 그럼 기부할 거면 내가 네 이름으로 직접 기부할게 라고 하니까 잠깐만 여러분 조니 뎁 이끼가 세금 감면 혜택 받으려고 지금 내 이름으로 기부 직접 하겠다고 한 거예요 라고 이제 엄프를 때리니까 사람들이 어머 그런 거야? 조니 뎁 저거 저 여자한테 손도 올리고 심지어 이제 저걸 이용해가지고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거네?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앰버 허드가 조니 뎁한테 직접 받았어요. 그랬는데 이 이름 빌려준 미국 시민자유연맹 여기서 폭로를 한 거야. 아니 이 새끼들 이거 진짜 의리 없어. 이름 빌려줘가지고 이 사단이 났는데 이 재판이 벌어졌는데 그래도 적어도 끝까지 실드는 쳐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미국 시민자유연맹이 증언을 하기를 앰버 허드가 기부한 돈이 60만 달러밖에 없대. 700만 달러 중에서 60만 달러밖에 기부 안 했다고 폭로를 해버려. 통수를 쳐버린 거야. 근데 그 와중에 일론 머스크가 50만 달러를 보태서 기부를 했어 또. 불륜이 형, 나 불륜 머스크 형. 이 형이 왜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제 기부를 고작 60만 달러밖에 안 했다라고 약속을 안 지킨 도의적인 문제는 둘째치고 재판에서 허위 사실을 증언을 한 거죠. 이게 문제인 거죠, 사실. 그죠? 자, 그러면서 너 기부 다 안 했잖아 라고 폭로가 들어오니까 앰버 허드가 뭐라 그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재밌습니다. 나는 전액 기부하기로 맹세했고 나는 맹세랑 납부를 동일시에 조니 뎁이 나를 고소 안 했으면 나 이거 700만 달러 다 냈을 거라니까? 내 맹세를 욕보이지 마라! 이렇게 한 거야. 그랬는데 이제 조니 뎁이 고소하기 전에 13개월 동안 한 푼도 내지 않은 거야. 자, 그리고 다음 앰버 허드의 친구의 전 남편인 조슈아 드류의 증언입니다.
이 사람은 참고로 조니 뎁과 앰버 허드가 결혼 생활을 할 때 같은 건물에서 거주했던 사람인데 펜트하우스에 수많은 방문자들이 들락거리는 걸 봤다. 10명보다 많았냐? 그렇다. 20명보다 많았냐? 그렇다. 30명보다 많았냐? 그렇다. 50명보다 많았나? 짐작할 수 없다. 남자가 이렇게 많이 들락날락 거렸다는 거지요. 불륜만 얼추 30회 이상은 저지른 겁니다. 같이 사신 분이 볼 정도면 또 안 보이는 사각지대에서는 더 하셨겠죠. 전 부인인 문제의 그 친구에게서 앰버 허드가 쓰리썸을 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앰버 허드, 일론 머스크, 카라 델러빈 요렇게 셋이서 조댕이가 문제인 거예요. 그놈의 주둥아리가 문제입니다. 참고로 이 부부는 법정에서는 잘린 상태로 재생이 되었고요. 추후에 SNS를 통해서 풀 영상이 뿌려졌습니다. 앰버 허드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2016년을 기준으로 잡아도 카라 델러빈은 24살, 앰버 허드는 30살, 일론 머스크는 45살. 아, 이 형 뭐냐고! 아니, 이 형 뭐냐고, 대체! 아, 이 형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어? 이 형 주책이야! 이 형 뭘까? 나는 앰버 허드가 쓰리썸을 한 건 궁금하지 않아. 근데 이 형의 정체가 뭘까? 난 모르는생. 양옆에서 했는댕. 난 몰랑. 근데 이제 그것도 있어요. 앰버 허드 동생이, 앰버 허드뿐 아니라 앰버 허드 동생이 조니 뎁의 펜트하우스에서 거주를 했대요. 근데 이제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그냥 눌러 살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그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뭐 남편이랑 결혼을 한다거나 와이프랑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집을 내가 해왔는데 눌러 사는 거야. 아이, 저 형수님 혹은 뭐 아이, 저 형부 저 잠깐 뭐 한 달만 있다 살게요 그랬는데 1년을 눌러 사는 거야. 막 그런 상황인 거지. 그랬었고요. 돈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앰버 허드의 친구들도 주기적으로 놀러 오고 며칠씩 자고 가기도 하고 막 그래요. 조니 뎁은 집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모든 편의를 다 봐줬습니다. 그리고 앰버 허드와 결혼했을 당시에 발생한 공동 부채인 1,300만 달러도 앰버 허드에게 한 푼도 받지 않고 본인이 다 냈어요. 조니 뎁이 많이 양보했죠. 자, 앰버 허드가 침대에다가 똥을 쌌어요. 왜 쌌냐 이전에 앰버 허드는 이제 뭐라고 주장했냐면 내가 키우던 강아지가 쌌다 라고 얘기했는데 도저히 이거는 소형견이 쌀 수 없는 크기에다가 이 침대를 뛰어 올라갈 수가 없는데요 라고 해가지고 앰버 허드가 마지못해서 인정을 한 쟁점이거든요. 근데 똥 사진 보면 아시겠지만 진짜 무슨 치와와만한 똥을 싸놨어요. 예. 소형견이 내장을 다 소화해가지고 뱉지 않는 이상 그 사이즈의 똥이 나올 수가 없긴 했어. 나는 그래서 처음에 이 앰버 허드가 키우는 강아지라고 하길래 아이 뭐 리트리버 같은 걸 키우나 뭐 이 생각을 했어요. 대형견을 키우나? 그래서 이제 왜 쌌는지가 제일 중요하죠. 그 쌌던 당일은 앰버 허드의 생일이었대요. 근데 조니 뎁이 다른 스케줄을 소화하느라 늦게 오니까 앰버가 개빡쳐가지고 침대에다가 똥을 싸놓고 코첼라 뮤직 페스티벌로 놀러 갔답니다. 아이 개냐고 발. 뭐? 나를 버리고 늦게 와? 응. 뭐 하는 거냐고 그게. 불륜 같은 경우도 제임스 프랭코도 불륜을 같이 저질렀네요. 그러니까 앰버 허드의 증인 2명은 불륜남 2명 데리고 온 거예요. 뭐야 이게. 초대남 줄 서봅니다. 1번 2번 데리고 온 거야. 아 세상에. 그리고 이제 마약 같은 경우는 이제 마약을 하고 술을 마시면서 나한테 폭력을 휘둘렀다고 했는데 이제 앰버 허드가 조니 뎁이랑 마약을 같이 했어. 세상은 요지경. 그런데 이제 조니 뎁의 전 처나, 전 여자친구, 예를 들면 뭐 위노나 라이더라든가 바네사 파라디, 케이트 모스는 아주 일관되게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옹호를 해주고 있고요. 심지어 바네사 파라디 같은 경우는 본인을 버리고 앰버 허드랑 사실 좀 약간 노란한 그림인 거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니 뎁이 이제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열심히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어느 쪽에 신빙성이 있는지는 뻔히 보이죠. 폭행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앰버 허드의 친동생, 그리고 메이크업 아티스트, 그리고 친구들, 본인의 지인밖에 없어요. 부부싸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나 뭐 이웃들, 관리인 이런 사람들은 한 번도 앰버 허드가 다친 걸 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업체 사장이 조니 뎁 쪽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각종 자료들을 제시하며, 그러니까 앰버 허드가 나 맞았어요, 뭐 조니 뎁의 폭행을 휘둘렀어요, 뭐 했어요 하는 그런 제출한 증거 사진들이 다 조작이 됐다. 심지어 무슨 기계로 어떤 프로그램을 써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했는지까지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앰버 허드가 맞았다고 주장하는 이 볼 보이는 이 볼빨간 사춘기 있죠, 이거 맞았다고 한 거, 이거 포토샵으로 했다. 이 시간대에 포토샵으로 했다. 포토스네, 포토샵이 아니고.
아이폰 6로 이 시간에 포토스 3.0으로 주작을 쳤다. 자, 그리고 맞았다고 주장하면서 굉장히 시무룩하게 있는 이 사진 또한 2016년 5월 21일 9시 23분 52초에 포토스 3.0을 이용해서 아이폰 6를 통해 조작을 했다. 맞았다 해서 멍들었다 개구라였던 거야. 다 구란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아이폰 6를 이용해서 증거 조작을 한 행보가 보여서 아마도 엠버허드 쪽이 승소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점쳐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었고요. 피해자의 눈물이 그 증거입니다. 예? 아 진짜 이 누나 왜 이러는 거야. 어? 증거 조작까지 해가지고.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왜 뽀록날 증거들을 계속 냈던 걸까? 엠버허드 측의 증인으로, 그러니까 엠버허드 측이에요. 조니뎁 아님. 엠버허드 측의 증인으로 정신과 의사 데이비드 스피겔이, 또 이름이 하필 또 스피겔이야, 법정에 출석을 했습니다. 조니뎁한테 뭐라 그랬냐면 사고력이 떨어지고 주의력과 기억력이 손상되었다. 마약과 알코올이 그 원인이며 그것은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으로 이어진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술도 많이 먹고 마약도 많이 했기 때문에 뇌가 마탱이가 가서 옆에 있는 사람을 때린다, 뭐 요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조니뎁 쪽 변호사가 엠버허드의 증인으로 나온 데이비드 스피겔은 조니뎁을 면담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료를 받은 적이 없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다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사료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골드워터 규율을 위반했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골드워터 규율이 뭔가 하고 봤더니 정신과 의사가 본인을 진찰하지 않은 어떤 공적 인물의 정신 건강 상태를 논하는 것은 비윤리적인 행동이다 라고 이렇게 정신의학회에서 정한 규정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엠버허드를 제가 직접 진찰하진 않았는데요, 엠버허드가 이불에다가 싼 걸 보니까 정신적으로 아주 온전치 못한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비윤리적인 행동이라고 해요. 맞잖아. 면담을 한 것도 아니고 상담을 한 것도 아니고 진찰을 한 것도 아니고 진료를 본 게 아니니까요. 골드워터 규율을 위반하셨습니다 라고 지적을 하니까 혀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그게 말이죠. 이게 그냥 그렇게 보인다라고 얘기를, 그게 저기 그 엠버허드가 시킨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냥 그렇거든요 막 이러면서 이제 횡설수설 하면서 갑니다. 막 선생님은 지금 골드워터 규율을 위반하신 거 아닙니까? 딱 이렇게 하니까 제가 그거를 까먹고 이거 어떻게 타게 해야지. 돈 받고 괜히 한다 했네. 그래가지고 이제 조니뎁 측 변호사가 그거 규율 위반했잖아요, 면담도 안 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입증하실 건데요? 라고 이렇게 계속 압박을 넣으니까 신비한 동물사전에서 연기하는 걸 보니까 정신병자가 맞는 것 아닌가? 제가 연기를 잘 몰라가지고요 막 이러면서 헛소리를 막 하다가 계속해서 압박이 들어오고 싸늘해지니까 죄송합니다 이러고 이제 사과까지 해버리는. 그러고 나갔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러고 이제 머리 끌적이면서 나갔어요. 자, 그리고 엠버허드가 이제 맞고소를 한 이유는, 제가 맞고소를 때린 이유는요, 조니뎁의 고소로 인해서 제 명성과 수입 그리고 커리어 이런 거에 좀 문제가 생겼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조니뎁 쪽이 더 크죠. 그래서 이제 DC 필름 사장 월터 하마다가 영상으로 증언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 아쿠아맨2의 대본 작성이 시작된 시점에서부터 엠버허드의 하차가 논의가 됐었다. 조니뎁이랑 추문이 있고 이래서냐? 아니다. 제이슨 모모아랑 케미가 안 맞아. 재미가 없거든. 네가 연기해놓은 메라가 제이슨 모모아랑 좀 안 맞으니까 그래서 하차시키려고 했었어. 근데 메라가 안 나오는 건 좀 약간 팬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니까 그냥 비중을 줄이는 쪽으로 결정이 난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명성, 수입, 커리어 아무 쓰잘데기 없었던 거야. 그냥 주연 배우랑 케미가 안 맞아서 보낸 거야. 쫓아내려다가 자비를 베풀어 준 약간 그런 느낌이야. 어쨌든 이제 아직 2주 정도 재판 과정이 더 남아 있어요.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상황에 대해서만 진술을 이어가고 있는 조니뎁과 어떤 사건을 얘기하고 상황을 얘기할 때 울고 감정에 호소하며 진술을 이어가고 있는 엠버허드, 둘 중 누가 이길지. 6월 2일자 한국 시간으로 새벽 4시에 조니뎁과 엠버허드의 법정 공방 결과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정말 이 새벽 늦은 시간까지 계속해서 보고 있었고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미 뭐 알고 계실 거고 보셨을 거고요. 또 이렇게 정리된 것만 보시고 굳이 찾아보지 않으신 분들은 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일간의 심리 끝에 편결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이제 6월 1일이죠. 6월 1일 배심원단의 만장일치로 조니 뎁의 승소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야, 이거나 먹어라. 뭐 사실 예측 가능했어요. 난 솔직히 이런 표정 나올 줄 알았거든. 좀 완전 그냥 이렇게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거였고 또 이례적인 일인데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배우나 유명인들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은 높은 수준의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승소하기가 어렵다고 여겨지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앰버 허드가 굉장히 유리한 상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앰버 허드가 똥볼만 안 찼어도 똥볼을 그냥 찬 수준이 아니죠. 똥볼로 원기옥을 모아가지고 지구 던지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망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보여지고요. 조댕이가 문제인 거예요. 그놈의 주둥아리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니 뎁은 이제 변론이 마무리가 된 다음에 버지니아주를 나갔어. 뭐 더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참관도 안 해. 그냥 갔어. 변호인단한테 맡기고 앰버 허드는 직접 들으셨어요. 그냥 나오지 말지. 굳이. 또 굳이 그렇게 또 나오셔가지고 두기로 직접 들어. 유튜브로 보지 그랬어. 우리 뎁 오빠는 마무리되고 버지니아주를 떠났대. 어디로 갔을까? 자택으로 갔을까? 이 형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네, 공연하고 있었습니다. 편결이 나오기도 전에 어차피 이긴 거 아니까 그냥 이제 공연하러 가셨어요. 아주 평온한 얼굴로 지천명의 이 인생을 즐기고 계신 기타 뚱까뚱까 하고 노래 부르고 계셨어요. 또 심지어 또 영국에서 열렸네요. 영국에서 열렸어요. 이 더선 무슨 생각했을까? 더선 영국 일간지잖아. 와가지고 영국에서 공연하는 거 보고 무슨 생각했을까? 공연을 가야 되나? 공연 가가지고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되나? 막 이러고 있었겠지. 자, 그래서 이제 배심원단의 심리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 하고 보니까요. 자, 조니 뎁은 앰버 허드에게 200만 달러를 배상해야 됩니다. 25억 정도를 배상해야 돼요. 앰버 허드가 조니 뎁한테 명예훼손 당했다라고 얘기한 그 맞고소 건 중에서 한 건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5억을 배상을 해야 돼요. 자, 앰버 허드는 조니 뎁에게 1,500만 달러를 배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로 187억이에요. 와! 명예훼손 1,000달러가 아니라 1,000만 달러. 여기 이렇게 추가할게요. 명예훼손 1,000만 달러에다가 징벌적 손해배상 500만 달러까지 해서 1,500만 달러를 배상을 해야 됩니다. 조니 뎁이 앰버 허드가 명예훼손을 했다라고 얘기했던 건들 중에서 3건을 고소를 넣었는데 3건 다 인정이 됐어요. 그냥 올킬이에요. 땅땅땅 올킬이야. 근데 이제 이 결과를 보신 분들은 좀 헷갈리실 거예요. 아닌데 1,035만 달러라 그러던데. 자, 왜 그러냐면 버지니아주의 법에 따르면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35만 달러를 넘길 수 없다고 해서 맥시멈으로 때려서 1,035만 달러예요. 근데 판결문 자체는 수정되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500만 달러를 줘야 돼 라고 얘기를 했지만 법적으로는 35만 달러가 맥시멈이기 때문에 이 맥시멈으로 때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좀 하자면요, 만장일치야. 배심원단 만장일치야. 앰버 허드가 주장을 입증할 수 없다. 그냥 주작 쳤다 이거지. 네 증거는 다 입증할 수 없어. 네 증거는 다 받아들일 수 없어. 그리고 학대했다는 주장이 거짓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자, 이 거짓이라고 판단된 게 핵심적인 게 뭐였죠? 전 영상에서 얘기했었던 케이트 모스. 요시! 자, 그래서 이제 앰버 허드가 기고문에서 행한 조니 뎁에 대한 명예훼손 3가지는 전부 다 받아들여졌고, 자, 조니 뎁 쪽은 그러면은 과연 뭐가 걸린 건가? 뭐 때문에 200만 달러 배상을 해야 되나? 조니 뎁이 한 게 아니에요. 조니 뎁의 변호사가 한 거. 그러니까 전 변호사요. 잘렸어. 전 변호사가 행한 명예훼손 1가지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2020년 당시에 조니 뎁의 변호사였던 애덤 웰드먼이라는 사람이 언론사 나가가지고 막 이제 앰버 허드 녹취록 뿌리고, 지금 재판이 2022년에 지금 시작이 됐잖아. 근데 2년 전에 벌써부터 재판 가기도 전에 야, 이거 앰버 허드가 미친놈이요 이러면서 막 이제 야부리를 졸라 까고 다닌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명예훼손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자, 애덤 웰드먼은 이분이에요. 예, 이분이시고 코가 엄청나신 분입니다. 이 사람 코가 대단합니다. 자, 2020년 당시에 조니 뎁의 변호사였어요. 2020년 4월 데일리 메일이라는 언론사에 나가서 이제 앰버 허드가 폭력을 했다, 이거를 갖다가 녹취록을 깠어요.
그러니까 설레발을 까고 다닌 거지. 그러니까 뭐 인터뷰를 통해서 뭐 엠버워드가 사기를 쳤네 뭐네 하면서 안 해도 될 소리를 굳이 가서 하신 거야. 조니뎁 변호사라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러니까 뭐 이러이러 해가지고 뭐 조니뎁 쪽이 좀 이길 것 같아요. 이러니까는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 사건을 또 이렇게 변호사를 맡으셔가지고 이렇게 대단하신 분 모셔다 놓고 저희가 조금 더 정보를 듣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깨가 아차산 뒷동산만큼 올라가가지고 아이 참 알려드릴게. 어? 엠버워드가 사기를 쳤어. 녹취록 요거 좀 들려드리면 어떻게 녹취록까지 까주시면은 이게 아이고 뭐 나중에 끝나고 소고기라도 드실까요? 그럼만 녹취록 좀 까주지 마. 뭐 들어봐. 다 들려주고 나니까 이제 데일리메일이 수고하셨습니다. 뭐 좀 인터뷰 끝난 거예요? 그럼요 다 뽑았으니까요. 그럼 안 되는데? 이러고 나서 생긴 그 문제인 거야. 엠버워드 쪽에서 이제 그걸로 건 거야. 자, 그래가지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였는데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데일리메일에다 뿌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버지니아 법원에서 법정 들어오지 마세요. 이 증거 제출된 건데 이거를 갖다 깠다고 들어오지 마세요. 그리고 조니뎁 법률팀에서도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에서 헛소리한 것 때문에 명예훼손한 것으로 인정이 돼서 조니뎁이 $200만 배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조니뎁이 한 건 아니에요. 대리인이 한 거지. 자, 그러면 조니뎁은 왜 변호사가 똥 싼 거를 치웠나? 이건 이제 작가분의 내피셜이기도 하고요. 뭐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중잣대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조니뎁 쪽이 내가 한 게 아닌데요? 변호사가 한 건데요? 그거 잘랐어요. 이래버리면 이중잣대가 돼버리니까. 엠버워드가 ACLU에서 쓴 글 있잖아요. 그 기고문이 본인이 쓴 글은 아니지만 검토를 했고 승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엠버워드가 쓴 글이나 마찬가지라고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조니뎁의 변호사가 한 짓을 조니뎁이랑 상관이 없다라고 해버리면은 이중잣대가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되게 편파적인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조니뎁이 한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이렇게 동일하게 인정을 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보여지고요. 명예훼손이냐 뭐냐 이거를 떠나서 내로남불이 돼버리니까.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애덤 웰드맨 아무튼 이제 애덤 웰드먼 이름도 어려워. 애덤 웰드먼이라는 분이 이렇게 야부리를 까가지고 입방정을 놀려서 $200만 인정이 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조니뎁 형님이 성명문을 냈어요. 한번 그냥 슥슥 읽어보겠습니다. 6년 전 내 삶, 내 아이들의 삶, 나와 가장 가까운 이들의 삶,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저를 지지하고 믿어준 사람들의 삶이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거짓이고 매우 심각하고 범죄적인 혐의가 제기되었고 저를 기소한 적은 없었지만 증오성 컨텐츠가 끝없이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이미 나노초 안에 2번 세계 일주를 했고 그만큼 빠르게 이렇게 퍼졌다는 거예요. 내 삶과 내 커리어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6년 후 배심원단은 제 삶을 돌려주었습니다. 정말 겸허합니다. 이 사건을 진행하기로 한 결정은 내가 직면하게 될 법적 장애물의 높이와 내 삶의 불가피한 세계적인 광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생각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사건을 제기한 목적은 결과와 상관없이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제 아이들과 저를 변함없이 지지해준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일이었습니다. 드디어 해냈다는 안도감이 듭니다. 저는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사랑과 엄청난 지원과 친절에 압도되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려는 나의 노력이 나와 같은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와, 말 개잘해. 미쳤어. 나는 또한 법원과 언론에서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그 입장이 이제 무죄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켜달라는 뜻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시간을 바친 판사, 배심원단, 법원 직원, 보안관의 고귀한 노고, 그리고 저를 도와준 근면하고 흔들리지 않는 법무팀에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최고는 오지 않았고 마침내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메리타스 눔, 꽌페르띠,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자, 그러면은 조니뎁의 성명문만 있었을까요? 앰버 허드의 성명문도 있었습니다. 자, 앰버 허드의 성명문도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내가 느끼는 실망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산더미 같은 증거들이 여전히 전 남편의 불균형한 힘과 영향력, 흔들림에 맞서기에는 부족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픕니다. 나는 이 편결이 다른 여성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훨씬 더 실망스럽습니다. 그것은 좌절입니다. 그것은 목소리를 높이고 목소리를 높인 여성이 공개적으로 수치심과 굴욕을 당할 수 있었던 시기로 시간을 되돌립니다. 미친! 아니,
이 편견에 다른 여성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얘 때문에 진짜로 가정폭력을 당했던 사람들은 그리고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니까? 얘 때문에? 진짜인 사람들이 얘 때문에 거짓말쟁이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얘는 지금 억울하다 이거야. 얘는 지금 그냥 돈 뺏겨서 억울하다 이거야. 앰버 허드가 뭐라 그랬었죠? 앰버 허드는 이제 트위터로 여성 인권에 대한 내용의 그런 트위터를 많이 올리면서 자 다음 그것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을 후퇴시킵니다. 네가 시켰어 후퇴를. 나는 조니의 변호사들이 배심원들이 언론의 자유라는 핵심 쟁점을 간과하고 우리가 영국에서 이긴 결정적인 증거를 무시하도록 하는데 성공했다고 믿습니다. 이 소송에서 져서 슬픕니다. 진실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진실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 앰버 허드가 지금 쓴 성명문 중에 진실 요거 딱 하나. 트루스 이거 딱 하나야. 이 소송에서 져서 슬프다. 이거밖에 없어. 하지만 나는 미국인으로서 자유롭고 공개적으로 말할 권리를 잃은 것 같아 더 슬픕니다. 이렇게 앰버 허드가 성명문을 냈습니다. 정말 거짓말과 구라로 점철된 성명문인데 그 와중에 진실 딱 하나 이 소송에서 져서 슬프다. 자 그렇고요. 자 결론적으로 앰버 허드가 조니 뎁에게 835만 달러 한화 104억을 배상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자 하지만 앰버 허드에게 과연 그럴 돈이 있을까라고 추측만 하고 있어요. 뭐 일론 머스크 형이 내주지 않을까? 오빠 나 104억 내래 어떡해.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에이. 아 심지어 오늘 앰버 허드 변호사가 인터뷰에서 앰버 허드 돈 없다고 얘기했대요. 어떡해! 이 양반 어떻게 이거 돈이 없대. 조졌다. 아무튼 정의는 승리합니다. 그런 분들 계셨거든요. 몇몇 분들이 오셔가지고 지금 조니 뎁 쪽으로 유리하게 조작된 증거와 증언들을 갖고 와가지고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리시네요. 재판 결말이 나오면은 누가 부끄럽게 될지 한번 지켜봅시다. 당신 같은 레카들 때문에 여성들이 피해를 입고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몰려와가지고 댓글 다신 분들 계셨는데 이제 누가 쪽팔리죠? 너무 쪽팔려 하지는 마. 댓글 삭제하면 되니까. 아닌가? 사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결말이 이게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말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누가 창피할지는 정말 모르겠네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봅시다. 화이팅!